안녕하세요. 시대인재 로스쿨에서 추리논증 강의를 맡게 된 조정환이라고 합니다. 2026학년도 리트 대비 커리큘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는 이와 같이 6개 항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 소개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3번의 입시 끝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트 피셋 강의를 연세대학교 입학하기 직전부터 해서 현재 8년 차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9년 차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가장 내세울만 하다면 내세울만 한 그런 이력인데, 최근 7개년 동안 직접 본고사에 응시를 해서 추리논증 100분위 98 이상을 받아왔고요. 최근 4개년간은 99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6학년도 역시 본고사에 직접 응시를 해서 저도 수험생 분들과 같이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그동안 추리논증 최고 100분위는 99.8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 이렇게 두 번 99.8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 제가 언어이해는 강의하지 않지만 언어이해 최고 100분위는 99.6이었고 그 바로 다음으로는 이제 99.4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최고 표준 점수는 2024학년도고요. 그리고 예상 등수로 치면은 2019학년도, 2024학년도가 추정컨대 전국 어떤 수석 대비 한 4문제 정도, 언어 추리 합해서 4문제 정도 덜 맞은 점수로 한 전국 20, 30등 정도 이제 추정해서 등수로는 이거 2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제가 본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는 리트를 10년 연속 봤는데 16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연속 10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잘 본 3개를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넣어놨고요. 그 다음 5급 공채, 5급 공채 피셋도 6년간 역시 마찬가지로 본고사장에 직접 들어가서 응시를 하고 있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국 일반행정직이 가장 응시수가 많으니까 이 기준이 되는데, 일반행정직 커트라인 대비 평균 점수 6점, 6점에서 잘 보면 15점까지 이렇게 적어도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점수를 이제 매년 받아왔고, 가장 높은 등수는 이제 15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것 중에 가장 높은, 역시 가장 높은 성적 하나를 여기 이제 넣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저널 모의고사. 이건 사설 모의고사긴 하지만 여기서 4번, 평균 4번 점수를 내서 전체 6위를 해서 장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고사는 아니지만 사설 문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을 조금 어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설 문제도 어떤 것이 그 실제 리트에 더 도움이 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달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실전적으로 직접 응시를 해서 증명하고 있는 강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리트 특성입니다. 제가 생각한 리트의 특성. 그래서 리트의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리트 특성이 이러하니까 강의는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리트 특성부터. 그래서 첫 번째로 리트는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라는 겁니다. 리트를 잘 보려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진들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 공부. 이거는 노래죠. 노래. 좀 넓게 말하면 예체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트가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는 뭐 학점 따는 공부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자격증, 한국사 같은 자격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이 외에도 뭐 언어 시험이라든지 좀 더 멀리 가면, 좀 더 이전으로 가면 수능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리트는 이런 지식을 요하는, 지식의 유무에 따라 점수가 갈리는, 이 지식이 있으면 맞고 이 지식이 없으면 틀리고, 그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잘하고 아니면 못하고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일 때도 열심히 이제 생각했던 거지만, 어느 분야든 간에 사실 이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트의 고득점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 같은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바뀌지 않았고, 그런데 뭐 학점, 뭐 자격증, 뭐 언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학점 잘 따는 사람 다 같은 지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예를 들어 영어 잘하는 사람 다 좋은 수준의 영어 단어를 다 알고 영어 단어 실력이 있겠죠. 그리고 뭐 한국사,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지식이 다 똑같이 있겠죠. 없으면 못 보는 거고 있으면 잘 보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리트는 그렇게 고득점자들끼리 공통된 그런 지식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점수가 낮아도 지식은 더 많은 경우가 매우 많다고 확신합니다. 반면 노래를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공부 안 해도, 그냥 딱히 공부 안 해도 리트 잘 보는 사람이 있듯이 노래도 그냥 잘하는 사람 있죠. 체육도 그냥 잘하는 사람 있죠. 미술도 그냥 잘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여기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예체능에서 어떤 수준을 잃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면, 물론 쓰는 어떤 뭐 뇌랄지 그런 건 다르겠지만, 어쨌든 로직은 이거를 따르는 게 리트 점수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많이 올려본, 혹은 뭐 자격증에 붙어본 그런 공부의 로직보다는 예체능,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거에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얻어본 경험이 있으시면 그 로직을 따르는 게 전 리트를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능력이 있어야죠. 결국 이거에 이제 뒷받침하는 걸로 이제 고3, 그리고 교수, 뭐 고3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라도 해도 되고, 지식은 교수님들이 훨씬 높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같은 수준이라고 치면은, 같은 최상위권이라고 치면은 고3 집단이, 교수님들도 어쨌든 그 나이대에서는 최상위권들의, 학업적으로는 최상위권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계시니까 당연히 같은 수준 비교를 하면 저는 고3이 더 잘 볼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추리 논증은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지만 언어 이해는 고3들도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를 보면 뭐 잘하는 고3들은 27개도 맞고 그래요. 언어 이해. 근데 교수님들을 비하는 게 절대 아니라 교수님들은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뭐 리트 풀어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근데 그게 애초에 어떤 뭐 지식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죠. 이 시험 자체가, 리트라는 시험 자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니까 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교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리트라는 시험은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을 이제 요하는 그런 시험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런 사고 실험으로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트를 잘하려면 그냥 리트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리트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피아니스트죠. 그렇죠? 근데 피아노 제작자가 되거나 피아노 회사 사장이 되거나 뭐 피아노의 원리를 잘하는 사람이랄지, 잘 아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뭐 나아가자면 뭐 음악이라는 학문의 교수랄지, 물론 그분의 전적이 피아니스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 선수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이론가, 축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축구 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축구 선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키우자는 말을 가장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능력은 어떻게 키우냐? 제 생각에는 교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추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그래서 이것도 비유를 하자면 원을 별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를 뭐 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여기를 뭐 깎아서 뭐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어려워요. 정확히 되지도 않고. 근데 가장 편한 방법은 이렇게 삼각형을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아까 이제 능력 말씀드렸듯이 능력을 그래서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없던 거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없던 거를. 그래서 노래를 처음 시작할 때 노래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운동 시작할 때 운동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걸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언어 이해랑 추리 논증의 차이입니다. 언어 이해는 같은 운동이라고 치면 제가 리트가 애초에 운동 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예체능. 그래서 언어 이해는 마라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추리 논증은 이제 축구, 혹은 종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 어쨌든 야구랄지 어쨌든. 그래서 언어 이해는 사실 저는 OX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150개 선지.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 보진 않겠지만 30문제 150개 선지 OX예요. 쉽다는 게 아니라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능력을 되게 많이 요구하고, 마라톤도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심폐지구력이랄지 근지구력이랄지 그 정도, 그 정도를 아주 깊게 요하잖아요. 쉽다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어렵죠. 마라톤이 당연히 쉽다고 생각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능력을 매우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고, 축구는 이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추리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 스킬적인 게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얄팍한 스킬, 어떤 실력을 키우지 않고도 그냥 아주 얕은 수준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전략이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니까. 유형도 여러 개고 쓰는 게 여러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추리 논증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트의 특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리트는 결국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은 추가해야 되는 거고 새로 이식하는 거고, 그리고 추리 논증, 제가 강의하는 추리 논증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형에 맞춰서 각 유형을 각 분야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본반은 에센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센스는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기본반이지만 베이직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기본반이면 약간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은데 시간적으로는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기본반에 이제 본질, 기본반에서 바로 어려운 거 하고 본질적인 걸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노래를 시작하든 운동을 시작하든 알긴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수적인 사고들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 능력과 지식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경험을 통해 쌓아 나간다는 데 있거든요. 능력은 보다 더 지식보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기준은 기출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 바로 연습하고 미니멈 모의고사로. 그 다음에 최하반은 확장이죠. 확장. 그래서 비욘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식은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본질을 쌓았으면 그 본질로 넓히는 거죠. 이제 본질은 알았으니까 캐파가 넓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문제풀이로 체화하고, 그 다음 피셋을 위주로 한 공인시험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최근 리트 기출문제를 다루고, 여기선 중요한 리트 기출문제를 다루고, 여기서는 보다 좀 많은 기출문제, 중요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어도
최근 기출문제는 어쨌든 중요하니까 네, 다 다루도록 하고 웬만하면 다루도록 하고요. 다. 그 다음 실전반. 네, 실전반에서는 역시 시험이니까 네, 실전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노래나 뭐 운동처럼 마찬가지죠. 네, 실전 연습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프라임. 네, 프라임은 이제 최고라는 뜻이고 뭐 프라임 타임이 뭐 황금 시간, 전성기 네, 이런 의미가 있듯이 네, 전성기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이 최상위일 때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실력을 쌓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임의 상태에서 시험을 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최종 점검, 본고사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 1, 2월 달에 진행되는 기본반. 기본반에서는 유형별로 나눠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추리 논증은 언어 이해보다는 복잡한 언어 이해가 뭐 저차원적이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긴 것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나눠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사고를 알아보고 기출문제로 귀납적인 학습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미리 지식을 다 쌓아놓고 지식을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우리가 많이 해오던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저는 귀납적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 시험 뭐 수강을 만약에 뭐 하시거나 고민하시거나 그런 분들의 95% 이상은 바로 다가오는 리트를 준비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7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남는데 거기서 연역적으로 뭐 미리 지식을 쌓아놓고 그런 시험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지식을 쌓아놓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학습을 하고 제대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는 바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바로 연습을 해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크게는 5파트에 나눠서 하고 그 다음에 리트 수험생 입장에서 피셋 활용 방법 또 이제 전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컨텐츠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브릿지 컨텐츠인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제에 바로 연습을 해보고요. 그래서 특히 제시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는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 빼고 리트 기출문제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 귀납적 학습, 리트에선 어떤 사고가 필요한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피스텍 기출문제 중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인,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시대인재 브릿지 컨텐츠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체화반입니다. 체화반에서는 이제 확장이니까, 비욘드니까 많은 양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는 본인 걸로 만드는, 이제 알았으니까, 본질은 알았으니까 본인 걸로 만드는 걸 하고요. 그래서 아까 피셋은 일부만 다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피셋이 주가 됩니다. 피셋이 일단 큰 메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메인은 이제 최근 리트 기출 학습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피셋도 매년 응시를 하고 성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어떤 게 리트에 도움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셋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것도 역시 유형별로 나눠서 선별하고 이 컨셉은 따로 안 봐도 되도록,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다루는 자료를 하면 따로 피셋을 보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하게 모두예요. 모두 필요한 거는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 리트 기출을 보면서 이제 실전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공채 피셋이 주가 될 거고 그 외에 좀 더 쉬운 피셋, 그 다음에 조금 유형은 다르지만 도움 될 수 있는 입법고시 또 다룰 거고요. 모두 다루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로는 브릿지 컨텐츠, 앞서 하던 브릿지 컨텐츠 이어서 하고 익스텐션 컨텐츠가 이제 최근 리트 기출의 학습 자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실전반입니다. 실전반은 이제 제가 가장 저의 어떤 이력상 가장 자신 있게 이제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뭐 저도 시험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실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냥 모든 것, 실력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그런 게 목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확실히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몇 박 며칠로 뭐 서술형 시험이고 뭐 합숙해서 면접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25분이라는 한정된 그런 그 틀에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으니까 그 불확실성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고 그런 짧은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에 본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앞서 이제 기본 과정에서 2, 3학년도부터 2학년도는 뺐는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물론 체험반에서도 다루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걸 떠나서 그것도 뭐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40문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확실히 전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경험도 같이 이제 섞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수업은 하나지만 수업 안에서 경우를 나눠서 각자 상황에 맞게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립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한번 수립하는 게 끝이 아니라 수립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차 변경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업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력 외적인 부분까지 뭐 찍는 거랄지 뭐 얄팍하게 뭐 그런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어떤 찍는 거랄지 운영하는 거랄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그 내적인 실력 외의 것도 전부 다 한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들 꼭 이제 최종 점검하고 실력적으로도. 그리고 모의고사 응시는 당연히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수업 자료는 최근 3개년 리트 기출문제, 그 다음에 시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실외인재 리트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그 모의고사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외인재 콘텐츠를 이제 소개를 드리면, 기출학습은 익스텐션, 아까 체화반 확장, 거기서 이제 쓴다고 말씀드렸고, 기출아카이브는 강의예요. 그래서 기출아카이브는 이제 문항별로 쪼개서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고요. 그 다음 리트라고 해서 예전 리트를 좀 효과적으로, 뭐 어떤 뭐 기출학습이라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넣어놨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재구성해서 옛날 리트들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고, 이건 교재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말씀드렸던 브릿지, 그리고 서바이벌 모의고사, 그리고 이거는 전국 모의고사, 그냥 일요일마다, 아마 일요일일 것 같은데 일요일마다 직접 가서 보는 거 있죠. 대관,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관 하면 가서 직접 보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강의의 장점, 특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적성시험의 본질에 맞게, 그래서 기본반 이름도 본질이라고 붙였죠. 적성시험의 본질에 맞게 지식은 정말 최소화하고, 그래서 지식은 뭐 교재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예요. 한 파트당 한 페이지 정도예요. 설명도 30분 내외고요. 파트당. 그래서 지식은 최소화하고,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모르면 풀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은 최소화하고 능력을 발현하는, 사고를 발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강의고요. 그래서 어떤 뭐 지식, 그러니까 뭐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지식 100가지를 머릿속에 해놓고 이 문제는 37번째 지식이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푸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모든 과정이, 실전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본고사에서 안정적으로, 그래서 뭐 점수의 높은 것도 제가 나름 어필할 만하지만 더 어필하고 싶은 거는 저는 매년 안정적으로 나름, 뭐 아주 최고 수준, 전국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풀이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실전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목표로 삼아서 제대로 학습하는 거,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제대로 학습하는 것을 의도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내년에 저도 보지만 매년 실점을 경험하는 만큼 최근의 리트 경험을 확실히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리트가 작년 아니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 리트는 2024학년도 리트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예전보단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이공계적인 그런 사고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문과 성향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과 성향에 문과 성향을 더한 그렇게 준비한 케이스거든요. 리트를 접하기 전에는 이과 성향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리트를 보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문과 성향을 더해서 나름 이제 밸런스를 맞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강의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력의 본질적인 상승으로 상한, 점수의 상한을 늘리고, 그 다음에 실전을 생각하는 학습. 그러니까 수험 한 초중반부까지는 본질적인 상승, 상한, 점수의 상방 높이고, 시험 중후반부에서는 하방을 막는, 그리고 동시에 하는 게 제 강의의 어떤 뭐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시험의 본질에 맞는 진짜 학습을 제 강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리논증 강사 조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